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웃으면서 이슈 토론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복싱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 전 청년 최고위원 김용태 위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김용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긴 다 전만 오십니다. 전 상근 부대변인 하헌기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하헌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하헌기 부대변인께서는 오늘 처음이시죠, 여기? 오늘 처음입니다. 예. 이동학 전 최고가 잘렸죠? 잘린 건 아니에요. 너무 입담이 거치고 아니에요. 오늘 방송 보니까 여기 다 지도부 출신들만 나오더라고요. 최고위원, 비대위원, 예. 예, 대변인 미간 말찍인데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하헌기 부대변인은 여기 어디로 알고 혹시 어떤 곳인 줄 알고 오셨습니까? 약간 개싸움하는 곳이로. 개싸움하는 잘 알고 오셨군요. 예, 여기가 개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투견장 예, 느낌으로. 투견장.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하도 의복으로 하도 공격을 당해가지고 오늘 의복? 의복을 좀 이렇게 갖추고 나왔어요. 지난번에 다 벗고 오셨죠. 바지. 참 하의를 안 입고 오셔갖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투명하게 다니는 것 같아요. 예. 앞에 계신 막 그 이동학 전 최고가 눈 막 뜰 수가 없어갖고 오늘은 워낙 이제 또 잘생기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조금 문제긴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김용태 그리고 하헌기 두 분과 함께 먼저 쌍특검 요거 거부권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좀 이슈긴 이슈죠 지금. 이슈죠. 네.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 조사도 왔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거부권 쓰지 말아야 한다. 예, 한 70%가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네. 여당 내부에서도 사실 굉장히 외통수에 걸려 있어요. 이 여당도 힘들군요. 예, 여사 네. 특검에 대해서 과거에 검찰 수사가 뭐 공정했냐 공정 안 했냐를 떠나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고 이 특검을 받으면 받는 대로 네. 총선에 블랙홀처럼 이슈가 빨려갈 거고 거부권을 쓰면 쓰는 대로 또 빨려갈 거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 의사를 표현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거부권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 조사는 이제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실시가 됐고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과 8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100%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플러스 마이너스 3.0%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꼭 해야 된답니다. 네, 알려드려야 된대요. 아시겠죠? 규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서도 해야 되나요? 유튜브라고 막 해도 되는 거 아니지? 아니 우리 김용태 최고는 보면 여기 방송을 되게 그러니까. 하찮은 게 아니라 나도 좀 때리자. 하찮은 방송으로 이게 지금 보고 그래도 있어요. 저 지상파로 송출되는 방송, 유튜브는 뭐 광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유튜브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 뭐 해야 신의 한 수도 되나? 아니고 당연히 뭐 JTBC 여기 박혀 있을 텐데. 네. 하헌기 부대변인님 이런 건 좀 강력하게 항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대변인 차원에서.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 저당이 워낙 법을 우습게 하는 당이다 보니까. 뉴미디어에 대한 이거 폄훼. 네, 그러니까 맨날 유튜브만 보고 이러니까 유튜브에서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잠깐만. 맨날 유튜브만 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자, 위대한 JTBC에서 만드는 예. 잠깐만. 유튜브는 뭐 그러면 또 JTBC는 위대하고 JTBC는 만든 유튜브는 또 별로예요? 제가 유튜버 출신입니다. 헬마우스라고. 그래서 그래서 얼마나 이게 그래요? 무규칙 이종격투기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헬마우스랑 친하세요? 친합니다. 같이 이 유튜브를 운영했었습니다. 임경민 작가?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헬마우스. 개인적으로 하헌기 부대변인하고 네. 처음 시작이 악연으로 시작했어요. 왜요? 저희가 그 대선 때, 네. 예. 그러니까 뭐 저도 말꼬리 잡고 상대를 비판하고 하는 정치를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선거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당대 당으로 강하게 붙다 보니까 네. 야당의, 그러니까 저희 그때는 여당이었죠. 여당의 실수를 제가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헌기 부대변인이 그때 어떤 이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제가 강하게 비판했었거든요. 결국에는 부대변인에서 패촉당하셨죠.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1승을 계속 쌓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주적은 간부라는 표현인데 최근 박정훈 대령이 보셨죠? 그래서 주적은 주적은 간부다. 간부다. 라고 하면 요거 이제 말꼬리 잡으셨고. 예, 그날 이제
공군 그 당시 심정민 예. 뭐 소령 아. 연결식 날이어가지고 아 주적은 간보다는 부적절한 단어 사용으로. 그 사실은 이제 병사들끼리 많이 하는 밈인데 이제 했다가 많이 비판을 받았고 네. 장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군소리 없이 그냥 욕 얻어 먹었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 그 당시에 그 상대 당의 부대변인을 해촉시켰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아하.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하. 맨날 비운이다 반윤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아, 이거 너무 너무한 거 억울하다. 아닙니까? 이거 아, 그 일이 아니어도 언젠가 해촉될 운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정말 예. 당을 위해서 네. 대통령과 여당과 정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그 뭐 이렇게 놀랍다고 할까요? 두 분이 지금 이야기하신 이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놀라운 표정이 있어요. 네, 아무도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쓸데없는 얘기는 두 분이 술 한잔 기울이시면서 하시면 되고, 근데 쌍특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되냐 마냐, 요거에 지금 이제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론은 대체로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여론이 이제 높은 거고요. 만약에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한다, 제2요건 시행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여론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 네?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정권을 위해서 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 안 하셨으면 저도 좋겠다. 네. 그것이 결국에 정권과 대통령을 위한 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계신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국민들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수사다, 뭐 이러한 뭐 여당 내 비판도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쓰게 되시면 네. 국민들께서 대통령과 이 정권을 바라보는 그 눈높이가 어떻게 될까? 김건희 여사가 잡혀가는 게 그래도 대통령한테는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네요. 아니 지금은 저 특검을 어디 통해가지고 직위 같은 거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네, 내려올 데가 없죠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아 됐습니다. 그럼 편하게 말씀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직업이 뭐예요? 백수입니다. 낭인이라고도 하고요. 방송인이라고도 하고. 우리 작가들이 섭외가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불구하고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외한 게 문제예요 지금. 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방송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어서 인재풀이 좁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쌍특검 만약에 대통령이 수용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시나리오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아마 총선 전에 쌍특검을 받아가지고 네. 뭐 총선 전에 여사가 막 그 조사받으러 다니고 하면은 선거에 아마 영향이 크게 있을 거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거 정치 수사다 네. 이런 블랙홀에 빠지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시기를 좀 조정해서 받을 것 같아요. 시기를 조정해서 받는다? 특검을 실시하려면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고 특검법에는 구체적으로 특검이 언제 실시되는지 시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총선 이후로 미룬다 하고 특검을 받아버리면 저 이런 걸 왜 가르쳐 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이 되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민주당이 안 받아버리면 그거 봐라 너희 정치 수사하려고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거부권을 행사한다 아니다 이 양자택일로 하는 것 자체가 네. 아뭐 대단한 아이디어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 저는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아 생각해요. 방금 그게요? 예. 아 시기를 시기를 조정한다. 총선 뒤로 하는 거. 네,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라면 네. 아마 이거 진짜 묘수다. 신의 한 수다. 예. 아니 뭐 어차피 잡혀가는 거는 비슷할 테지만 네. 그래도 선거에 영향은 덜 국민의힘 미치잖아요. 입장에선 예. 이거 뭐, 어떻게 아니 잡혀갈지 안 잡혀갈지는 수사를 해야 봐야 되는 걸 알고 너무 네. 여사를 굉장히 범죄자처럼 몰고 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잘못된 프레임인 것 같고 어쨌든 특검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여러 가지 뭐 네. 여러 가지 확보가 나온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는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 시기는 좀 총선 뒤로 가자. 총선 전에 특검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정치 수사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서 네. 총선 이후에 받는, 그러니까 시기를 조정해서 받는 것, 조건부로 네. 받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 같고 음.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저는 대통령께 드린 충언으로 네. 전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 관리를 아. 하는 것이 법으로 특별감찰관의 임무인데 특별 감찰관.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석수 전 감찰관이 계셨죠.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사실 특별감찰관에 임명 안 했고 문재인 정권 또 쓱 끼워 넣습니까?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왜냐면 뭐 네. 공수처가 있어서 뭐 공수처랑 뭐 업무가 겹친다. 이건 사실
명분 없는 일이었고요. 결국 문재인 안 대통령 했고요. 때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잖아요. 나 안 했지. 이게 뭐야? 정권 수사를 하는 이제 검찰총장이 있으니까. 아, 예, 안 굳이 했죠. 특별감찰관 없어도 예. 검찰이 알아서 너무 잘해주니까. 이미 힘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네.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후보 시절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진작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됐더라면 네네. 뭐 지금 사실 여당의 리스크 중에 하나가 여사 리스크인데 사전에 이러한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하지 네, 않았을까. 요 풀샷 한번 좀 잡아주시고요. 네, 우리 저 김용태 최고. 지금 이제 조금 좋아졌습니다만 아까 엉덩이를 너무 빼고 앉으셔갖고 보기에 너무 좀 선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엉덩이를 조금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세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 김용태 최고가 너무 방송을 선정적으로 가요. 바지 살색 바지 입고 오고. 저번엔 살색 바지 입더니 이번엔 아예 그냥 엉덩이를 와 이렇게 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난 그래 무슨 척추 기립근이 사라진 사람인 줄 알았어. 예. 항상 뒤로 뺄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도망갈 준비한다. 항상 예. 김용태는 도망갈 준비하는 사람이다. 자 그럼 장소가 거부권 불안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의자를 좀 이렇게 소파가 엄청 그 등이 멀어요. 이게 얼마짜리 소파인지 압니까? 그래서 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하면 또 화면이 안 잡히고 하니까. 방금 대통령 같았습니다. 예. 김용태 의원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의자 굉장히 편하죠? 굉장히 편합니다. 네, 이렇게 편한 의자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거부권에 대해서는 거의 두 분이 이제 같은 생각이신 거 같네요. 그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는 게 맞고, 그리고 만약에 받더라도 시기 정도를 약간 조율한다면 정치 수사라는 비판도 피할 수 있고 충분히 양당이 합의할 수 있을 요 정도는 뭐 가능한 것 같다, 그죠? 예예. 예, 요건 뭐 거부권은 그러면 이게 없는 걸로. 예. 오랜만에 저희가 그러면 요건 합의된 걸로 이렇게 이제 가겠습니다. 잡혀가시는 걸로. 하면 무조건 잡혀가요? 아니 근데 요새 뭐 네. 검찰이 수사하면 실력이 없어가지고 못 잡아가는데 음. 특검이면 또 모르지 않겠습니까? 특검이는 모른다. 네. 근데 그거는 뭐 너무 프레임인 것 같고요. 지켜봐야 돼. 근데 특검은 이게 뭘 잘 공수처랑 특검이 물론 이제 특검은 구성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별로 이렇게 막 와 진짜 잘한다 이런 느낌 별로 안 드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좀 있습니다. 사실 성공한 특검이 별로 없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예. 특검 자체를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예. 아마 해도 그렇게 성과가 있을까 싶긴 한데 예. 지금 검찰보다는 그래도 믿을만하니까. 아니 그래도 여야가 추천해서 추천하는 3인에 대해서 고르는 거죠, 대통령이 그중에? 한 네. 분을 고르시는 거니까 네.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고 어. 좀 다른 상황이고. 이성윤 특검 뭐 이런 거 하면 재미는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안 바뀌었죠. 후보로 안 올려보세요, 이성윤 특검. 좋은 그거는 아이디어인 것 좀 같습니다. 아니지 않나요? 그건 좀 너무 그런가요? 그건 오히려 야당이 되치기 당할 것 같은데 그분도 오히려? 뭐 썩 공정하신 것 같지 않게 느껴져가지고 아니면 뭐 누구 좀 생각나는 분 누가 있을까? 변호사 좀 유명한 변호사분들이 많이 하시죠? 특검. 네, 그랬죠. 변호사 중에 변호사 제일 유명하고 요즘 잘 나가는 변호사 누구 있을까? 잘 나가는 변호사. 저기 박영수 특검 계셨고. 박영수 특검. 그건 본인이 대장동 뭐 수사 대상자가 되셔가지고. 50억 클럽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니면 한문철 변호사 어때요? 교통사고인가요? 몇 대 몇? 뭐 이거 지금 몇 대 몇? 요새 그 뭐 여사 CCTV 같은 거 막 나오니까 그거 분석하면서 하는 것도 재밌겠네요. 가방은 받았어요. 얼마일까요?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네, 너무 좀 무리수를 좀 던진 것 같네요. 네.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문철 특검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괜찮았죠? CCTV 분석하면서. 네. 네. 그러니까 자 봐봐 이성윤 특검, 한문철 특검, 그다음에 또 한 명 누구 할까? 네. 뭐 박지훈 변호사 뭐 이런 뭐 방송인 있잖아요. 뭐 그렇게 3명 하면 너무 희화화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유튜브 네. 아무리 유튜브라고 했다고 하지만 네. 앵커께서 아무리 유튜브지만 너무 희화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경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경고한다고요? 저를? 앞으로 뭐 방송 안 할 거예요? 아니면 천하람 변호사 이런 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천하람 특검. 예, 김현장 출신이고 뭐 천하람 특검. 공정과 상식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네네네. 예, 그건 이제 총선 떨어지고 나서 뭐 그때 한번 생각해 보죠.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또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무들 하시네. 자, 그럼 하여튼 특검은 가능한
특검이 아니고 거부권은 가능한 행사하지 않는 걸로 저희 이제 합의하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이슈는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중간 살짝 작은 이슈로 장제원 의원은 왜 불출마한 거예요? 뭐 한식에 주구나, 청명에 주구나. 네, 시기의 문제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진짜 어르신 같은 느낌이다. 그죠? 이 얘기 언제적 한 30년 전에 그 할아버지들이 하던 얘기거든요. 아니 이거 한식해 주거나 청명해 주거나 뭐 이런 얘기인데 아마 듣는 분들 지금 상당수는 뭔 소린가 하실 겁니다. 이거는 네. 저의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소설가입니다. 네. 소설이 재밌어요.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부산에 가서 장전에 만났잖아요.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 왜 우유 빨리 안 마시니? 진짜 매 맞고 싶니? 아하. 성대모사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보도가 됐던 게 뭐냐면 네. 장지원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동서학원. 그 뉴스 살짝 나왔죠. 거기서 보면은 건물 20개를 20년 동안 이 용역을 받았던 업체가 장재현 의원한테 쪼개기 후원으로 6천만 원 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거 슥 내밀면서 매 맞고 싶니? 우유 빨리 마셔라. 해서 이제 화들짝 놀래가지고 한 게 아닐까. 내 검사가 내가 1,700명이 있어. 뭐 이러면서. 예. 했다는 왜냐면은 소설입니다. 버스 90대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거 안 한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저도 권력욕이 깜짝 놀랐어요. 강한데 예. 이게 푹 쑤시니까 아이고 큰일 나겠네. 아버지 하루 쉬겠습니다. 한번 쉬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확률이 매우 높아. 그 묘소 사진도 난 약간 좀 그렇더라. 다이묘 같지 않아요? 다이묘? 아니 불출마하려면은 그 뭐 유권자한테 얘기를 해야지. 뭐 다이묘까지 갑니까? 한식에 주구나, 청명에 주구나, 다이묘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쨌든 되게 무슨 국회의원직 물려받은 것도 아닌데. 네. 이거 다이묘 또 해설을 해주셔야지. 말씀 꺼내셨으니까. 그 일본 전국시대 뭐 이럴 땐가요? 예, 그러니까 무슨 부산 토호 세력처럼. 네. 아니 본인이 불출마하려면 유권자들한테 딱 앉아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출마하겠습니다 해야지. 갑자기 산소가 가지고. 약간 그 영주 같은 느낌이죠. 우리 따지면. 그 시기가 좀 늦었어요. 약간. 불출마 시기가. 예, 많은 국민들께서 그 불출마를 딱 했을 때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불출마를 결정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 부분은 존중하는데 사실 혁신이 있었을 때 버스 90여 대 동원하면서 각 세웠잖아요. 서울로 가진 않겠다. 뭐 굉장히 각 세우는 발언처럼 들렸었는데 이제 와서 뭔가 정리되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출마가 어려워지니까 불출마 쫓겨서 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그때 이제 동서학원 보도가 안 났으니까 지금 버스도 부르고 산악회도 가고. 예를 들어서 버스를 90대 불러요. 네. 돈 엄청 들 거 아니에요? 돈만 날린 거예요 이제. 그 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6천만 원 쪼개기 후원 아닙니다. 예. 그럼 알 수 없다. 예,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사실 돈이 뭐 1, 200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아니죠. 같은데. 버스 한 대 띄우면 제가- 간식값 들어가죠, 기름값 그러니까. 들어가죠, 네. 기사 운전비 들어가죠, 밥값 들어가죠. 제가 장재현 의원 놀리려고 검찰 수사까지 불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 억대 이상의 행사할 거 아닙니까? 90대면.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돈이 어떻게 모여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이제 당연히 자발적으로 내신 걸 수도 있고. 예를 개인 들면 돈으로 그렇게 쓰는 건 괜찮아요? 개인 돈을요? 그럼 참가비 뭐 내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시민분들이 그러니까 장재원 의원이 개인 돈을 쓰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거. 그건 안 지역 되고요. 유권자들이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문제가 있죠. 되고. 참가비를 내고 그 산악회 분들이 내는 건 자발적으로 괜찮아요. 참가자분들이 내가 장재원 의원 보고 싶어요 해서 5만 원씩 내고 이렇게 버스 네. 모아서 회비를 가는 모아서 그거는 괜찮고. 네.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산악회 90여 대의 버스를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네. 어쨌든 굉장한 그 자금력과 동원력과 이런 걸 방증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 후원금 받은 걸로 그런데 사용하는 건 괜찮나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그것도- 많은 그것도 인원들한테. 쉽지 않고. 아니면 이제 아들 노엘이 음반을 많이 팔아갖고 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빠 저 버스 좀 부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요 뭐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효도를 했어. 아버지한테 효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숨 막힌대잖아요. 노엘이. 효도는 SNS에 올렸어요. 질식할 것 같다. 그게 아빠 때문에 그래요? 아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여튼 개인 돈을 그렇게 막 쓰는 거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참가자들이 안 된다. 쓰는 건 네. 괜찮다. 네. 네. 여튼 장재원 의원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아버지면서 다녀오셨고, 그럼 이제 국민의힘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천아용인과 함께 탈당을 할 걸로 지금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천하용인 가운데 용이 누구죠?
김용남 뭐 의원 아니냐고. 김용남 의원 어제 아니냐. 뭐 방송에서 막 그러던데요. 용해인은 용해인 아니냐? 아, 저 맞고요. 저는 근데 뭐 지난번에 이 장르만 여의도에서 밝혔던 탈당 안 거, 한다고 했잖아요. 뭐 지금 뭐 탈당을 고민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럼. 지금 김기현 대표 사퇴해라 계속 네. 목소리 내고 있는데 당을 혁신을 위해서 목소리 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너무 지금 김칫국 마신 거 아닙니까? 그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이 정서불안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제가요. 네. 왜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네. 약간 긴장감 이분은 또 엉덩이 빼시더라고. 예. 지금 또 약간 좀 도망갈 준비 또 하고 있는 것 벽에 같아. 붙겠어 아주. 예. 이준석 대표는 거의 뭐 같이 갈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안 간다고 확실히 얘기하셨죠, 이준석 대표한테. 아, 지금 고민할 단계가 아니다. 저는 예. 이게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당내 목소리 내야 된다. 예. 자, 김용태 안 가. 천하람도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분은 갈 이유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허은하 갈 리가 없죠? 갈 수도 있죠. 이분. 허은하는 갈 수 네, 있습니까? 이분은 갈 수도 있죠. 허은하는 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인이 항상 헷갈려. 이기인 도의원 예, 이기인 의원은 갈 것 같던데요. 간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네. 이긴 네. 분은 가고. 네. 그럼 이분이 그러면 거의 뭐 부대표 정도 하시겠는데, 그죠? 그럼 이제 아인 되네요. 아인. 예. 천하용인이 아니고 아인 되네. 두 분이 만약에 가신다면 예, 예. 이준석과 아인. 예. 뭔가 간지는 나네. 그래도 아인이라고 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기본적인 태도가 조롱입니까? 웃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약간 욕심이 예. 무리수를 좀 던지게 되는군요. 네. 또 타당이니까 좀 더 조롱할 수도 있고. 또 조롱인 건 사실이고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잘렸죠, 부대변인. 그건 조롱하다가 아니고 네. 이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부적절한 발언. 오해받아서 네, 잘했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기인 그다음에 허은하 정도는 탈당이 가능하나 네. 두 분 천하랑 그다음에 김용태는 안 가고 그럼 이준석 신당 왜? 천하람도 아직 잘 몰라요. 제가 금요일에 통화를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고민 중이다. 언제 그러면 고민 속마음을 끝내는 거예요? 뭐 속마음을 얘기를 안 그건 해서. 그 저녁 메뉴 고민이었을 거예요. 네, 탈당 고민 아닙니다. 근데 지난번에 장르만 여의도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네.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는 결심이 쓴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워딩에서 좀 느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어떤 쪽으로? 또 왜 또 이거 뭐 확실히 얘기를 해줘. 어느 쪽으로 섰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워딩 자체가 네. 행간의 의미를 네. 굉장히 고심 중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천하영인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진짜 복잡하긴 한가 봐요. 네 분한테 뭘 물어봐도 뭘 제대로 말들을 못해. 천하람이 되게 그래도 저만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 호남에 출마할 정도로 진지하게 오래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정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 보여요. 그럼요. 당인이니까 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호남 출마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음에 다른 데로 나올 거예요. 신당에서요? 아니요. 그냥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네, 제가 거의 다 간파했어요. 이제 천하람 위원장 오셔갖고 제가 얘기를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네. 본인도 사실 쉽지 않다, 힘들다. 이거 솔직히 안 그렇겠어요? 여기서 이제 뭐 지지율이 그래도 한 40%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번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6% 이렇게 나오면 본인도 힘 빠지잖아요.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역민들이 몰라주고 그러시면 물론 지금 6%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내부 조사에서는 또 꽤 나온다고 이제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나중에 개표해 보면 알겠죠. 어느 정도가 실제 표로 이어지는지. 근데 그게 만약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선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싶으면 본인도 지금 나이 아직 젊은데 네. 언제까지 이거 도전해야 돼?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이 그러니까 당선 안 된다면 마지막 도전이고 다음에 수도권으로 올라옵니다. 이거 98% 영남권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남권 안 가요. 안 간대요? 네, 수도권으로 올라옵니다. 와 이런 분석은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한번 묻는 게 좋겠네요. 국민의힘에서 한번 묻어버리는 게 좋겠네요. 그냥 멋있게 지고 내가 묻어버린다고? 묻으라는 게 뭐예요? 그 지역에서 묻으라. 한번 이 뼈를 묻고 뼈 묻으라는 얘기 제일 싫어해. 싫어하라고 뼈를 하는 묻으면 못 얘기인데 나오죠. 뼈 묻으라는 얘기 제일 뼈를 싫어합니다. 묻으면 지역을 옮길 수가 없어요. 천하람 예. 자기 뼈는 그렇게 묻을 뼈가 아니래요. 어디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뼈는 절대 그렇게 묻을 뼈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엔 만약 호남 지역에서 안 되면 아마 수도권으로 호퇴한다. 예. 근데 뭐 아쉽네요.
당선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번의 선거를 호남에서 치른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네. 그럼요.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것 좀 그래서 서로 양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으로 가라고요? 아니 양당의 경제력 있는 후보들이 열심히 그러니까 민주당은 영남에 그다음에 지역주를 깨겠다고 오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각광받고 박수를 받아야 우리 정치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좀 된다 혹은 뭐 힘 있다 싶으면 다들 그냥 당선 가능성 높은 데로만 그렇죠. 잘 가시려고 하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네. 그런 거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 조금 더 낫죠, 젊은 아니 사람들. 그쵸 나았죠. 근데 저희가 지금 서울 며칠 전에 그 당 조사 나왔습니다만 6곳이 우세고 나머지는 어려운 곳이잖아요. 수도권 서울에서 서울. 49개 지역구 중에 네. 그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나갔었는데 저희 서울 수도권도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그렇긴 하죠. 어느 지역에 도전하든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이어가지고 서울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서울 지금 뭐 예상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참패던데, 그죠? 한강 벨트가 다 지금 무너져가지고 네. 이게 무슨 원래 있던 벨트예요, 그 벨트? 뭐 그러니까 아니 뭐 용산 같은 데도 있고 용산. 예를 들면은 용산 잠실 과거에 네. 과거에 저희가 한강 그 벨트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 한강과 붙어 있는 벨트들은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그래서 과거에 거기서 의원분들 하신 분들 많았는데 지금 최근 한 10년 정도에서는 찾아보기가 너무 쉽지 않죠. 그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당 지지율로 보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앞서지 않아요. 밀리는 여론조사도 있고 비등비등해요. 예. 서울에서도 심지어 서울에서도 밀리는 데가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나오느냐? 민주당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국정 지지율 혹은 국정 부정평가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는 어떤 정당 차원에서 후보들 개인기로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라서 6석 말고는 다 망한다고 나오는 걸 텐데 사실 그것도 그 전에 조사한 거지 엑스포 전에 조사한 거 아니에요? 네, 더 심각해졌을 수가 연말에 있어요.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엑스포 실패했고 혁신이 불발됐고. 네네네. 근데 사실 지난주 그 이동학 최고 계실 때만 해도 약간 비주얼 자체, 그러니까 화면의 비주얼 자체가 약간 좀 더 재밌었거든요. 네, 오늘 조금 약하신 것 같다. 제가 화면을 지금 보니까. 비주얼이요. 예. 웃기기에는 좀 부족해. 충분히 웃기게 생긴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제가 제 좀 얼굴 봐도 약해. 웃긴데. 예. 아니 근데 제가 예. 그 작가님께는 제보를 드렸는데 네. 이동학 전 최고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죠? 나중에 그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뭐예요? 없나요? 준비 안 뭔데 됐나요? 뭔데? 카톡 그 푸사 상태 메시지가 네. 믿을 건 얼굴뿐. 나는 얼굴로 승부한다. 이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이게 최근에 쓴 게 아니더라고요. 2018년도부터 얼굴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던 전 최고위원이더라고요. 뭐 얼굴이 목이란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난 얼굴만 보여. 막. 이동학 최고위원은 여기 나와서 뭐 목욕탕 얘기하고 가더만요. 정치랑 별 상관도 없는. 근데 나중에 오시면 이동학 전 최고 그 청문회 한번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토크가 점점 짜쳐지는 것 같으니까 네. 오늘은 뭐 대략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혹시 오늘 뭐 이 얘기를 내가 꼭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있어요, 없어요? 이 이슈는 내가 꼭 던졌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는 깜빡했다. 없습니다. 왜냐면은 네. 한국 정치에 좀 지금 준비 좀 해와요. 아니 그냥 저도 봤는데 한국 정치에 지금 국민한테 크게 도움되는 이슈라는 게 네. 없습니다. 뭐 누구 잡아 가두고 뭐 무슨 이런 얘기밖에 안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예. 너무 지금 약간 우세하다고 그냥 편하게 가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근데 심지어 우세하지도 않아요. 그래요? 예, 우세하지도 않아요. 그럼 좀 위기의식 갖고 좀 열심히 좀 해줘요. 저는 엄청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네. 당에서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당은 못 느껴요, 진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당내 뭐 개혁의 목소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잘 귀등으로도 안 듣고 뭐 이러는 거 보니까 귀등으로도 안 듣고 뭐 네. 목소리? 개딸? 개딸이요? 뭐 개딸 목소리인지 개혁의 목소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당에서 나오는 이슈라고는 총리가 뭐 어디 탈당하니 많이 이런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국민들이 지금 전혀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네. 너는 야당이나 해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총선에서 우리 지지한다는 걸로 저는 보여서 근데 저는 불안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아이러니 이재명 대표가 참 축복받았구나. 이재명 대표가 축복받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탄핵 거리면서도 굉장히 헛발질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 복이 있어가지고 네. 여당 보세요. 지금 김기현 대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지도 않고 있고 여당의 초선들 보세요. 무슨 연판장 돌리면서 초선들이 정말 나쁘끄럽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더 올라갔을 텐데 계속 헛발질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이 상태고 저는 우리 당 초선 의원들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렇습니까? 뭔가 소장파 이미지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좋아요. 가감 없이 다 동의합니다. 네, 워낙 이제 두 분 오늘 뜻들이 이제 잘 맞으시니까 사실 이제 어떤 뭘 갖고 싸운다기보다 오늘은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합치되는 모아지는 그 과정 자체가 좀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신당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당이 무슨 당인지를 모르니까 이낙연 신당. 이낙연 신당이 뭐 어디로 가는 당인지 이게 뭐 민주당인지 나는 이재명은 실당인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말씀드리면 선제적으로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명분이 전혀 안 보이니까요. 이게 뭐가 문제고 나는 뭐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당이 민주당이 지금 민주주의가 사라졌고 그래서 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 왜요? 아니 근데 본인이 있을 때도 그 팬덤 정치는 있었고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심하진 않았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심했어요. 이낙연 대표 있을 때도 아니 이낙연 대표 시절은 아니더라도 네. 지난 정부 시기에 그 조국 장관 사태 때 보면은 뭔가 비판하고 이랬을 때 오는 네. 그 공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네. 비등비등하게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걸 문제 삼아서 신당 만든다는 거는 조금 명분이 부족하다.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국가를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메시지라든가 뭐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보이고 쫓아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네. 명분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낙연 신당은 네. 명분도 없고 아마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명분을 뭐 만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김용태 최고는 이낙연 신당 제발 좀 만들어줘라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차리면 굉장히 민주당이 뼈 아플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사실 차리게 되면 어쨌든 많은 국민들, 민주당 당원분들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과거의 민주당은 달라졌다라는 거,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창당을 하시면 네. 전 그게 민주당일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동학 최고의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이거 우리가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까운 시간에 한번 보여주시죠 뭐. 네, 이동학 최고 뭐예요? 수염이 있건 없건 내 얼굴을 가리지 못해 아무리 숨기려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의 완벽한 조작 같은 거. 2018년도 그림이다 저게. 참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있었네요. 저분도. 2020년. 믿을 건 오직 얼굴로 승부한다. 여기서 밀리면 뒤는 없다. 얼굴에 헌신하고 얼굴에 책임진다. 그러니까 뭐 얼굴로 웃기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예요 저게? 얼굴에 자부심이 있다. 내 얼굴에 진짜 잘생겼다? 네. 근데 저희가 저런 분한테 네. 웃기다 막 이랬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만 내려주세요. 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요.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하은기 부대변님 본인의 매력 어필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큰 장점입니까? 하은기는? 하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주로 정책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맨정신입니다. 정상인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당에서 보면은 몇몇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자는 이런 실현 가능성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얘기로 자꾸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정동영 전 의원이 어제 그 얘기 한참 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그 얘기? 예.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구속하라 이 한마디만 하면 지지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다고 해서 뭐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결혼하고 다시 애 낳고 이렇지 않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 구속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소득 불평등이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얘기들 있잖아요. 뭐 인구 절벽이라든가 뭐 기후 위기라든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 발굴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혹은 제가 출연하는 미디어에서 많이 네. 다루려고 노력하는 정상인이다. 본인이 발굴한 거 뭐 있습니까? 대표 하나. 제가 류호정 의원이 최근에 말했던 그 병역 자원 문제에 대해서도 뭐 칼럼으로 쓰거나 여자도 군대 가라. 예.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자도 너무, 군대 네. 가세요. 네. 하헌기 주장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선택 사항이 아니라 지금 같은 인구 절벽이 계속되면
반드시 논의해야 될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군인 숫자를 줄이면 안 됩니까 혹시? 근데 한국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 휴전선 맞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일정 수준 이상의 보병이 필요해서 음. 군인 숫자를 줄이면은 지금 여기 장교 출신도 있지만은 네. 국방 수준의 지금 같은 그 유지를 못 합니다. 어.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나라야 천의 요새니까 네. 한국 같은 병력 편제가 아니어도 되죠. 대만도 그냥 해군들 막을 수 있는 수준이면 되는데 한국은 네. 그게 안 돼요. 아 그걸 어떤 뭐 기술이나 뭐 IT 이런 걸로 좀 극복할 수 없습니까? 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아시겠지만 네. 아무리 무기가 발전해도 결국 들어가서 뭘 하는 건 보병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힘들다. 보병 지금. 출신이세요? 네, 아 어디 계셨죠? 저는 201 특공여단이라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201 특공여단. 네, 저기 전두환 씨 있던데 영남 아니에요? 지역에 있잖아요. 아 영남에. 영남에 있습니다. 아 그래. 제가 알기로. 아 201 특공. TMI 를- 아, 역시 군대 문제는 뭐 TMI 를- 전문이시구나. 네. 예. 하여튼 본인은 정상인이다. 전 정상인입니다. 네, 정상인이고 윤석열 탄핵 같은 거 어림도 없는 소리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으로서. 예, 여자는 군대 가야 된다. 되게 이상한 사람이네요. 정상인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정동영 이런 식으로 지지받아서는 진짜 큰일 난다. 왠 정동영 지지를 받긴 하나요? 근데 그분이 정동영은 지지 없어. 아, 네, 그렇죠. 지지 좀 약하죠. 약하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시는 것 같기도 하던데. 네, 그렇게 세게 얘기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아, 그런 건 안 된다. 예, 진짜 우리 좀- 사는 얘기, 우리 삶에 필요한 얘기나 좀 하자 정치권에서. 예, 국가 의제를 네. 얘기를 하든가 뭐 이렇게 네네네.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오늘 처음 함께해 주셨고요. 김용태 최고 회가 거듭할수록 지금 한 주 한 주 이렇게 지나올수록 점점 어떤 그 내용 컨텐츠보다는 외모에 신경을 좀 많이 쓴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이제는 안 됩니다. 컨텐츠 풍부했습니다. 컨텐츠로 네. 갑니다. 아, 예, 컨텐츠입니다. 네, 옷 말고요. 내용으로 갑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우리나라 미래 큰 젊은 정치인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김용태, 하헌기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